안녕하세요. 플렉스 컨설턴트 김대호입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많은 분들 벌써 참여해 주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 신청을 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또 평가 시즌 다음 해에 목표 설정 시즌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플렉스 컨설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많은 기업들이 HR 관련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단을 해드리고 해결책을 같이 찾는 것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플렉스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에 도움이 되어 드릴지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또 참석을 신청하신 곳들 중에서 이미 플렉스 쓰고 계신 곳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저를 통해서 플렉스 도입하신 곳들도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이제 리뷰 모듈까지 앞으로 구독하셔서 조금 더 기업 성장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준비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회사의 성장 임팩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의 이제 평가 또 성과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플렉스 리뷰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성장 임팩트란 무엇인가 정의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구성원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회사와 팀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량 그리고 성과 향상을 주제로 기업 내부적인 대화가 상시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져야 성장 임팩트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플렉스 커뮤니티, 이제 슬랙에 있는 커뮤니티에 되게 많은 고민글들이 올라오세요.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또 목표를 설정했더니 흐지부지 된다. 엑셀로 평가도 하고 목표 설정도 엑셀로 했더니 일회성으로 휘발되어 버린다. 여러 고민들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러닝을 할 수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오늘 시간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입니다. 먼저 최신의 평가 관련 시장의 좀 트렌드를 공유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회사들 만나고 도움 드리면서 발견했던 평가할 때에 주의할 점들, 또 이제 단순히 평가에 그치지 않고 목표 설정, 또 수시로 어떻게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관리를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리고, 플렉스 리뷰 모듈 제품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 제품 소개를 목표를 연계한 리뷰 또 그 외에 자유로운 리뷰 그리고 저희 제품만의 좀 차별점들 말씀드리고 실제 리뷰 모듈 제품을 통해서 데모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평가와 관련된 패러다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뭐 고도 성장기부터 국내 제조업 수출 기반의 회사들이 추구해 왔던 안정적인 성과 중심에서 최근에는 이제 성과를 극대화하고 협업과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테마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어떤 협업 그리고 조직 구조도 되게 애자일하게 기민하게 많이들 시도하시고 내부 의사소통 과정도 정보 사일로 차단되지 않고 최대한 공유하고 개방하고 수평적인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비즈니스 환경의 그 변화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고 여러 산업이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업의 요소, 내부 일하는 방식의 요소도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구성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직장인의 60%가 MZ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MZ 세대 중심의 기업 내부 문화, 일하는 방식, 구성원들이 회사에서 겪는 경험, 또 어떻게 하면 이직이 잦은 MZ 세대들을 우리 회사에 더 몰입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지점들의 고민이 많으시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일하는 방식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고 또 다변화되고 있는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과거의 조직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던 조직에서는 조금씩 효율화하고 개선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러한 이제 한계를 좀 극복을 하고 훨씬 더 과감한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 이제 주요 그 꼭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를 굉장히 얼라인 잘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회사 전사 목표, 팀 단위의 목표, 개인 단위의 목표들이 유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고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굉장히 유기적으로 얼라인하고 또 그 내용들을 내부에 공유하고 전파하려는 노력들 많이 하시고요. 의사결정 속도 굉장히 강화하려고 노력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뭐 문제 상황이 두려워서 문제를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조직 구조도 이제 애자일하고 유연하고 또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것 추구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부 인프라 플랫폼 활용을 통해서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평가란 먼저 무엇이냐? 평가의 목적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보상을 차등하기 위해서, 뭐 여러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성과 향상을 도와드리고 지원하기 위한 그 툴이다. 네. 그래서 이제 평가자란 그렇다면은 구성원들의 성과 향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잘하게 하고 강점 파악하고 보완점 파악해서 다음번 이제 과제, 목표에는 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 진단해주고 네, 그러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란 결국에는 개인과 팀의 성과 향상을 위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평가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더 잘 아셔야 됩니다. 과거보다 훨씬 빈번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이제 구성원들에 대한 Know Your People 더 잘 아셔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가 그렇다면 잘 되고 있는 회사에서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나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어떤 이제 효용이 발생을 할까? 예시를 보시면 다 무엇을 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뭘 하면 성과가 강화되는지 본인도 알게 되시는 거고 평가를 하시는 분도 구성원이 뭘 했을 때 더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지를 잘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란 결국 성과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진단 툴이다. 그래서 평가랑 성과 관리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제 요거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요 두 가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 또 초기 스타터 오늘 많이 들어오시는 그 들어오신 곳들에서 많이 이제 스타트업 위주로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가는 좀 무겁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시고 초기에는 평가는 잘 안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관리는 꼭 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과 관리를 하고 있으시겠죠, 머릿속으로.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과 관리란 어떠한 이제 방향성을 갖고 하시면 좋을까? 최근의 트렌드는 어떠한가? 세 가지 꼭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어 리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동료들 간의 의견을, 협업을 자주 하는 동료들 간의 의견을 많이 활용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일단은 최근의 일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굉장히 팀 내에서 또 외부 팀과의 코어를 통한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 협업이 잘 될수록 성과가 잘 나실 거예요. 그래서 협업을 잘하는 분들 간의 의견 교환 많이 하시고 또 수시로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 교환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야 이 컨센서스, 내부의 공감대 형성 컨센서스를 확보하실 수 있고 추후에 무언가 평가를 하셨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공정성을 훨씬 더 공감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리뷰 주기가 굉장히 단축돼서 촘촘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1년에 한 번 뭐 잦게 해봐야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뭐 아무리 늦어도 3개월에 한 번 더 촘촘하게 하시려면 뭐 월 단위, 위클리 단위 이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원오원 세션도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신데 원오원도 이제 통상 주기가 위클리고 이것도 하나의 리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평가가 완화되고 있다.
과거보다는 각각 구성원의 이제 절대적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절대평가 흐름 기조로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대평가 갖고 있던 단점들이 있죠. 이제 구성원들 간에 좀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한다든가 서로 협력을 하는 데에 뭔가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는 그 단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처럼 협업이 강조되는 업무 환경에서는 굳이 구성원들 간에 이제 뭐 키재기, 나래비를 세우는 상대평가는 지양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과평가 이외에도 역량평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는 CFR이라고 해서 이제 Conversation Feedback Recognition 관점에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특히 직무 역량, 어떤 직무 역량을 평가하고 직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커리어 이제 디벨롭먼트 패스, 뭐 CDP 이런 개념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무라는 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무를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에 반해서 요즘 구성원들의 탤런트 모빌리티 훨씬 잦죠. 이직이 잦다는 뜻인데요. 이제 뭐 대퇴사 시대, 조용한 퇴사 시대. 그래서 사실상 직무 역량을 평가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을 많이 포기하는 회사도 많으세요. 큰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의 역량을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실용적인 역량의 관점에서의 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도 많이 보는데 그 과정에서 동료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에서 동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떤 질문을 실제로 활용하는가. 네, 보시면은 이제 동료의 성공과 실패 경험 또는 의견 아이디어들을 그 본인의 업무에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가. 네, 그래서 동료들의 경험을 본인이 얼마나 흡수해서 러닝을 하고 있는가도 물어보고 반대로 본인이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성공 실패 혹은 의견 아이디어들을 동료들한테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서 동료들 역량 및 성과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실제로 물어보고 있고요. 아마존에서도 이제 동료의 강점을 물어보고, 아마존은 이제 리더십 원칙 굉장히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특히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가를 동료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하시죠.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뭐 스타트, 스탑, 킵 계속했으면 좋은 점, 새롭게 했으면 좋은 점, 멈췄으면 좋은 점. 동료들한테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과 관리 체계 혹은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좀 크게 네 꼭지 정도를 키워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핵심 가치. 핵심 가치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잘 일하기 위한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을 했더니 결과가 좋았더라. 이제 그러한 러닝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핵심 가치에 기반해서 일을 하셔야 일을 잘 하시는 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 이렇게 일을 하셨을 때 성과가 좋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라는 것 핵심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유명한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홈페이지나 채용 페이지 자세히 보시면 핵심 가치를 공개를 많이 해두고 있습니다. 뭐 4가지, 5가지 정도로 핵심 가치 정의를 굉장히 상세하게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핵심 가치에 기반해서 일을 했던 사례까지 공유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성과를 잘 내고 잘 평가를 하려면 사실 그 무엇을 이제 성과 평가를 할 것인가 처음에 목표 설정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를 설정을 잘 하고 또 합의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 네, 리더십 언제나 리더십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네 번째 협업. 네. 그래서 이제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개개인의 목표 수립을 할 때 또 이제 평가를 할 때 전사 목표랑 얼라인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어떤 기업들은 우리 회사는 좀 상대적으로 주니어가 많아서 개개인의 그 목표 및
평가를 하는 것이 전사의 성과와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전사 목표에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미치는지 파악을 하도록 하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을 하셔야 추후에 평가를 하실 때에 좀 명확해지고 또 그 목표를 수립한 후에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하는 일이 회사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잘 못했을 때에 어떻게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래야 이제 수시 피드백 주실 때에도 네, 명확하게 피드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트렌드 유의해야 될 점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이런 과정에서 그럼 플렉스 리뷰 모듈을 활용을 한다면 네, 어떤 기능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이제 저희 크게 세 가지 꼭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목표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리뷰를 하는 과정, 그리고 성과 리뷰 이외에 되게 자유로운 리뷰들. 그래서 처음에 목표 설정할 때부터 그 설정 난이도에 따라서 그 설정된 목표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이나 뭐 평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합의하실 수 있으시고 중요도 내가 5가지 정도의 목표가 있는데 이 각각이 뭐 똑같은 중요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과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가중치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한 후에 조직장님과 합의를 하고 수시로 뭐 위클리 단위로, 데일리 단위로, 먼슬리 단위로 지금 달성하고 있는 수치와 달성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신감 레벨 이런 것들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의견들 상호 교환해서 피드를 다 남기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렇게 상시적으로 관리했던 목표가 이제 기간이 끝나서 평가를 진행하실 때에 그 히스토리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평가의 근거로서 굉장히 공정성 높게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그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요즘 하고 계시는 헬스 체크, 네, 조직의 건강 진단 부분, 리더십에 대한 평가, 또 동료 다면 평가, 혹은 이제 수습 기간에 대한 종례 평가를 하는 부분들까지도 플렉스로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 뒤에 이제 실제 제품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뭐 저희 회사도 헬스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분기 단위로 전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도출하고 가장 문제가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분석하고 가장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이 어딘지 도출하고 저희 이제 회사의 인사팀의 주요 과제 목표 중에 하나는 헬스 체크 점수를 매 분기 향상시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참여해주신 인사 담당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세팅이 우리 회사가 원하는 대로 좀 자유롭게 폭넓게 가능한가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야 업무 효과가 높아야 실제 회사 성장 임팩트에 더 유리하실 테니까 저희 플렉스 리뷰는 일단 폭넓은 세팅이 가능합니다. 문항을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커스텀 가능하시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기본 그 스탠다드 템플릿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 대상자, 피평가자, 매핑 자유롭게 가능하시고 동료 지정 방식도 다양한 옵션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리뷰를 오픈하시고 난 후에도 이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뭐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 누군지 네, 리마인더 보내고 이메일로 다 알림 나가게 되고요. 네, 또 평가 결과를 우리 회사에서는 뭐 1차 조직장은 어디까지 보시고 2차 조직장, 3차 조직장 다 보셔야 되시는지 이런 것들 설정 자유롭게 가능하시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플렉스는 이제 코어 HR이 좀 필수 사용 요소입니다. 거기에 우리 회사의 조직도 소속 조직, 조직장 여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요 평가를 진행하시고 추후에 결과를 공유할 때도 그 코어에서 다 연동이 되시기 때문에 운영 리소스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 주요 피처들은 데모 통해서 실제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제 뒤에 좀 중요한 피처들은 몇 가지 짚어보고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사 목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도 기반에서 조직 단위의 목표들, 세부 목표들 보실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 개개인별 개인의 목표도 별도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혼자 하는 과제가 많지 않다. 협업이 굉장히 많이 전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특정 목표들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멤버들을 자유롭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비단 뭐 같은 팀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팀과의 이제 크로스 펑셔널한 작업들, 같이 코어를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으실 때에 참여 멤버들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하시고, 네, 측정 단위도 여러 가지 유닛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주간, 월간, 일간으로 지금 달성 수준과 진행 상태를 업데이트를 해서 피드를 다 남기실 수가 있으세요. 네, 뭐 OKR이나 KPI 굳이 이러한 이제 형식에 구애받지 받으실 필요 없이 플렉스에서는 다 수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토리 기반으로 했던 목표와 진행 상황을 토대로 성과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목표 연계 리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등급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등급으로 부여하실 수도 있으시고 등급에 대한 분포 요약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뭐 가중평균에서 등급 자동 계산 이런 것도 되세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공유, 대상 설정 가능하시고 자유로운 문항, 커스텀, 단답형, 서술형, 점수형, 객관식 선택형, 파일 첨부형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네, 코어 HR의 조직, 변경 사항들 다 자동으로 연계가 되게 되시고요. 네, 그래서 플렉스 리뷰 모듈을 실사용하신다면 어떤 플로우로 이제 사용하게 되나? 네, 보여드리면 이제 처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내용들을 조직장이랑 컨펌하도록 합의하게 되시고 기간이 끝나면 요거를 이제 성과를 대비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시고 그 이외에 뭐 동료 사면 평가, 헬스 체크, 리더십, 수습 평가 등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 템플릿을 만들어 주시고 수시로 리뷰 만들기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 이제 제품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화면으로 보시면은 제품이 좀 작게 나오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제품 그 글씨 크기를 지금 키워 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플렉스에서 리뷰를 만들어서 이제 직원들에게 오픈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홈에서 해야 할 일도 본인이 작성해야 되는 리스트가 뜨게 되고 뭐 마감 시점까지 남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다 이메일 알림으로 구성원들에게 노티스가 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뷰 모드는 크게 메뉴 중에서 목표 그리고 리뷰 두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전체 목표에서 보시면 현재 우리 회사에서 가동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가동되고 있는 전체 목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조직도, 코어의 조직도 기반해서 이 조직에서 가동되고 있는 목표들과 하위 목표들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개개인 단위의 내 목표, 내가 담당자이거나 참여자인 목표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또 목표를 추가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목표 이름을 정하시고 목표를 표현할 수 있는 이모지도 자유롭게 고르실 수가 있고요. 담당자, 담당, 조직, 기간은 연간, 반기, 분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시고자 하는 단위 설정, 퍼센트 숫자 통화 가능하시고 정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목표도 사실은 그 정성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그걸 100%로 치환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퍼센트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민감한 목표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 가능하시고 말씀드려왔던 참여 멤버들 함께 달성하는
참여 멤버들, 우리 같은 팀 말고 다른 팀원들도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눌러서 보시면 현재 달성하고 있는 수치와 지금 상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수치를 달성하고 있고 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위험한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록을 남기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한 내용들은 다 피드 형태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시로 상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고, 전체 대시보드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우리 경영진이나 HR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상태 중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우리 회사 목표들 중에 문제가 있는 목표들은 뭐야? 라고 상태 소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5개가 문제가 있네. 뭐 특히 이 중에서 이 목표가 문제가 많네. 회의를 벌써 어제 김지윤님께서 소집을 하셨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이제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목표를 수정을 하시거나 전략을 수정하시거나 운영 방식을 수정하시거나 혹은 더 과감하게 조직 개편까지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 뭐 3개월짜리 목표, 6개월짜리 목표였으면 그 후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합의 사이클을 HR에서는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뭐 등급을 활용하시면 등급 명과 그 어느 정도 달성해야 이 정도 등급이다 가이드라인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구성원들은 합의 사이클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목표들 중에서 중요도 4가지 목표 중에 중요도에 따라서 70%, 10%, 10%, 10% 가중치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난이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그에 따라서 기준을 다르게 가이드라인 잡아서 조직장과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플렉스 리뷰에서는 이 목표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시려면 합의 완료를 사전에 거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끝나고 어떻게 저러한 과제들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플렉스에서는 진행을 하게 되는가 예시를 제가 좀 만들어 놨고요. 목표 연계 리뷰 예시를 열어서 보면 지금 김지윤 님이 조직장이고 조직원이 6명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1차 셀프, 2차 하향 리뷰로 해둔 예시이고 지금 제가 완료해둔 예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미완료된 걸로 한번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우재민 님이 제 조직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향 리뷰로서 조직장으로서 우재민 님의 성과 리뷰를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재민 님이 가동했던 목표 1개, 2개, 3개, 4개가 있던 상황이고 각각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신규 채용 50명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진행 상태를 보니까 86%를 달성을 했네요. 평가 기준 당시 합의했던 기준을 보니까 86% 달성을 하셨으면 B, better 등급을 부여가 가능한 내용이시고 가중치는 30%짜리였고 그러면 이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신규 채용 50명이라는 목표 도달에 있어서 뭐 1개월 정도 전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레드 플래그를 잘 주셨네요. 그리고 12월에는 피치를 좀 올려서 목표 대비 갭을 많이 줄이셨네요.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서 나도 에러 등급을 주실 수 있는데 보시면 1차 셀프 리뷰, 2차 하향 리뷰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즉 1차는 스스로 먼저 본인의 리뷰를 스스로 회고해라 라는 거였고 그러면 우재민 님이 먼저 회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제가 조직장으로서 우재민 님을 평가할 때에 우재민 님이 스스로 뭐라고 했었나를 열어서 바로 이 화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재민 님도 스스로 이 매러 등급을 부여를 했구나. 근거를 기입하라고 했더니 2개월까지는 50%밖에
쉽게 달성을 못했는데 12월에 피치가 올라가서 그래도 80여 프로까지 끌어올렸다. 네, 회고를 해보면 리드 타임 매니지를 좀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소요가 많이 되었다. 반면에 프로세스는 스무스하게 진행되었고 우리 회사의 높은 스탠다드를 갖고 있는 합격바 역시 해치지 않고 퀄리티를 유지했다.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회고한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서 조직장님이 평가를 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등급이나 점수와 같은 제도를 활용을 하신다면 꼭 근거, 이유, 사례를 기술하도록 같이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 기술을 해주시고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용과 당시 합의했던 기준, 가중치 혹은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평가를 했었는지 내용을 보시면서 두 번째 과제 진행을 쭉쭉쭉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진행을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평가 등급명은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종 등급을 사용하시면 위에서 이제 가중치와 각 등급에 따라서 자동 계산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원하시면 수동으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성원에 대해서 평가권자는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1차 셀프였기 때문에 김지현 님도 스스로에 대한 회고를 진행했던 예시 화면입니다. 이제 목표 연계 리뷰는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이제 제가 진행이 다 끝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진행이 다 끝나게 되면 지금 이 예시에서는 최종 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등급에 누가 몇 명 받았는지에 대한 분포도 요약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HR 관리자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으면 누가 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 안 한 분들도 막 재촉을 해주셔야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단계별로 네, 누가 했고 안 했고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재촉하기 단계별로 재촉하기를 보내실 수도 있고 이메일 발송이 바로 되십니다. 이거 마감 이제 진행 중인 것들 혹은 마감이 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중간에 누가 아직 다 못 썼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요. 뭐 누가 추가가 사실 됐어야 됐는데 빠뜨렸어요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기간을 수정하시거나 대상자 수정하시거나 그 외의 설정들 수정이 자유롭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플렉스 리뷰 만들기에서 보시면 동료 리뷰를 할 때에 동료란 누구인가 우리가 조직 구조상 그냥 같은 팀이라고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동료인가 아닌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를 평가할 만한 동료는 누구인가 본인이 직접 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본인이 정하되 조직장님이 컨펌은 해줘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조직장님이 처음부터 정해줘 라고 설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때에 우리 회사는 최소한 3명, 최대의 7명한테의 동료 리뷰를 받을 수 있어 라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템플릿, 문항 템플릿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스탠다드형 템플릿을 제공 드리고 있고 원하시면 이제 빈 템플릿에서 시작을 하면 아마 워크플로우 사용하시는 것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빈 템플릿에서부터 시작해서 질문 형식을 고르실 수 있으세요. 1번은 단답형을 물어보고 2번은 서술형을 물어보고 3번 점수를 물어본다. 근데 점수는 7점 만점이다. 4번 객관식 선택형을 물어보는데 보기는 3개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이렇게 보기 꾸며주실 수 있으시고 네, 스스로 어떤 역량이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파일을 첨부해 보시라. 그 파일 첨부형도 가능하시고 중간에 이제 구분선 두시고 설명칸 넣어서 HR에서 설명 넣어 주신 다음에
조금 다른 종류의 역량 두 번째라든지 다른 종류 스테이지 2의 질문 형식으로 바로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때에 각각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필수 대답해야 되는 항목인지 선택 항목인지 또 내용 공개 대상을 해 두었더라도 이 문항에 있어서는 HR만 받아보실 문항이신지 아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세팅을 토대로 헬스 체크랑 이제 3개월 수습 온보딩이 끝났을 때 진행하는 리뷰 예시를 좀 오픈을 해 두었고요. 그래서 헬스 체크를 눌러서 들어가면 네, 스스로 네, 회사에서 정해서 오픈해 주신 문항과 그에 따른 점수를 기입하고 하고 싶은 내용을 서술형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3months 온보딩 결과에 대한 리뷰. 정신입님. 지금 정신입님이 세팅이 된 예시인데 재미있는 거는 플렉스에서 리뷰를 만들 때에 대상자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폭넓은 필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좁혀서 설정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지금 보시면 대상자, 뭐 직급, 직무, 직위, 조직별로 하실 수도 있고 조직장 여부를 통해서 리더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제 3개월 리뷰인 경우에 입사일을 from to로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12월 15일이니까 대략 9월 16일에서 9월 뭐 23일 동안 입사하신 분들만 따로 자동으로 발라내서 리뷰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신임님에 대해서 그 하향 리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측에 보시면 참고 자료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이제 정신임님이 수시로 동료로부터 칭찬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뜨게 됩니다. 플렉스 코어 HR에는 그 인정하기, 피드백하기 기능이 기본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플렉스 처음 도입하셨던 곳에서는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플렉스 도입하느라 고생했어요. 플렉스 도입했더니 너무 좋아요. 이런 칭찬을 HR 팀이 받으셨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그런 것처럼 이 정신님을 내가 무언가 리뷰를 할 때 이분이 수시로 동료로부터 받았던 칭찬 내용, 피드백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보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이제 그 3months 온보딩 리뷰 문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앞단에서 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대한 내용, 또 역할 수행, 결국 역량 및 성과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협업, 네, 동료와 협업의 관점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제 좀 그 핵심 체계를 네, 가지고 와서 문항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플렉스 일단 리뷰 제품에 대해서는 좀 주요 피처들 위주로 제가 데모를 진행을 해드렸고요. 네. 아마 이번에 그 웨비나 신청하시면서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이제 그중 많이들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몇 가지 뽑아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질문은 일단 그 피드백에 대해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반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좋은가요? 취지는 그게 맞는데 막상 진행해 보니 잡음이 많습니다. 평가자와 평가 대상은 항상 평행선이라는 말을 실감하는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줬을 때에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서 반박을 한다. 네. 근데 그것을 좀 문화로서 이렇게 용인해도 될까? 너무 잡음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질문이셨어요. 이제 그 피드백을 줬을 때 받으신 분이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기대치랑 어긋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랑 항상 어긋났을 때는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반론이 생기게 되고 잡음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수시로 빈번하게 싱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촘촘하게. 예를 들어서 101을 주간 단위로 한다. 그럼 매주 하면은 처음에 한 두세 주는 잡음이 나올 수 있죠. 처음 할 때는. 근데 요것을 뭐 수시로 해가지고 주간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약 12번 정도의 101을 진행하고 나면 그 후로는 주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이나 크게 이렇게 기대치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피드백을 줄 때에도 회사에서 사전에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려놓은 핵심 가치, 우리 회사의 일하는 방식, 혹은 그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 수치 및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컨센서스를 이룬 기준을 가지고서 피드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피드백을 주시는 분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을 어떻게 피드백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컨텐츠, 네. 우리 회사의 일하는 방식,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 저 사람이 달성해야 되는 과제 목표 수치를 가지고서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정의를 꽤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공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 전략은 무엇일까요? 빈번하게 변경되는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 구축형보다는 플렉스와 같은 사스형 제품이 변화 관리에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변화 관리라고 하면 회사의 제도도 되게 다양하고 또 제도가 자주 바뀐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이 용이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만 개 정도 기업이 사용하는 사스 제품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제도는 1만 개를 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구축형은 한 회사만을 위해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의 회사에는 적용하기 어려우실 거고, 그 회사가 구축할 때랑 1년 후에 다른 제도를 갖고 계시면 또 구축형 시스템도 다른 프로젝트로, 별도 프로젝트로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도입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다면 평가의 부담을 안고서 진행을 할 만큼 괜찮은 것인가? 네, 소규모 회사에서는 평가 자체가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다. 더군다나 다면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평가라는 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뭐 경영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동료를 평가하고 우리 회사를 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고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던 건데, 오히려 이제 평가를 더 우리 회사가 발전하고 우리 회사 성과, 개개인의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된다. 그 수단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평가를 툴로서 활용을 한다라는 가정으로 접근해 보시면 조금 더 부담을 덜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규모 회사일수록 사실은 더 과감한 시도, 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작은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무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기 전에 좀 부담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 해본 결과 경험을 가지고 튜닝을 하시거나 뭐 했다가 별로면은 안 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좀 과감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렉스 리뷰가 타 솔루션 대비 어떠한 차별점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직관적인 UI UX인 것 같아요. 관리자도 직관적이시죠. 용어도 훨씬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인사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야 어려운 용어로도 소화가 가능하시겠지만, 업력이 좀 짧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UI UX 너무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플렉스 접해 보셨으면.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여드렸던 목표 연계 리뷰, 그 외 리뷰, 뭐 실시간 피드백, 칭찬하기, 이제 이러한 여러 관련 기능들이 한 큐에 묶인 것도 좀 차별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제가 다른 제품들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네, 어떤
그 중에서 뭐 특정한 것들만 가지고 있으신 제품에 비해서 저희는 평가와 관련된 기능들도 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플렉스 다른 모듈들, 코어 HR, 급여, 채용 이런 다른 모듈들과의 통합의 가치죠. 네, 통합의 가치는 뭐 운영하실 때 편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직원분들도 하나만 들어오면은 달결하실 수 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인사이트 도출에서도 훨씬 유리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님이 평가를 되게 좋게 받았다. 이 사람이 되게 최고 수준의 평가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홍길동님 누가 뽑은 거야? 누가 채용 면접에 들어갔었어?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확인을 하시고 데이터를 뽑으시기에 아무래도 하나의 플랫폼을 쓰실수록 유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홍길동님의 우리 회사의 평가 히스토리랑 또 이분의 연봉 변경 히스토리랑 대조하셔서 평가 결과를 충분히 보상에 반영하고 있는가, 괴리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기에 플렉스와 같은 통합 제품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평가와 연봉은 어떤 포인트로 연결되어야 공정한 평가라고 인식이 될까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시죠. 네,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우선은 연봉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보상을 하는 스킴은 연봉에 국한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봉도 있겠지만 인센티브, 또 승진과 같은 포지션, 또 스톡 옵션 이런 다양한 무기가 회사에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별로 연결을 근거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만 반영한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뭐 100% 달성했다. 인센티브 몇 프로. 그런데 역량 평가, 그분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역량 수준이 시니어다, 주니어다. 그것에 대한 것은 연봉으로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연봉, 인센티브, 뭐 포지션, 스톡 옵션 각각을 매핑을 조금 더 구분을 하셔서 지어주시면 네, 어떤 평가를 받으면 오케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거야. 이게 사전 기대가 되고 사후에도 어,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좀 몇 가지 저희가 추린 것들,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봤고요. 네,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도 질문을 많이 주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몇 가지 조금 짚어볼게요. 네. 평가와 성과 관리가 다른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평가와 성과 관리가 어떻게 다르냐? 우선은 평가는 성과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한 지원 수단이다. 또 이 성과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조금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는 뭐 OKR을 활용하셔서 전사 OKR이 나오겠죠. 전사 가장 중요한 목표 달성 수치가 나올 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별로 또 개개인별로 영향을 주는 목표를 수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팀 단위, 개인 단위로 보면 목표가 다르죠. 다른데 이제 그 결국에는 최종적인 회사의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들일 텐데 이게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우리 회사의 전사 목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달성이 됐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사실 개개인 단위 조직별로 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전사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전사 일괄 퍼센테이지를 적용해 줄 거야. 예를 들면 OKR, 전사 OKR을 정말 달성을 했으면 전사 이번 반기 50% 보너스, 그리고 90% 달성하면 20% 보너스, 80% 달성하면 10% 보너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제도는 성과 관리죠. 성과 관리고 보상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려면 어, 목표 설정 단위에서
개개인의 목표를 엉뚱하게 혹은 정말로 회사랑 상관없는 거 하면 안 되고 회사 목표에 영향을 주고받는 게 엑셀로 이제 모델 치환하실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설정을 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에 평가는 사실 없는 거죠. 네, 평가는 없는 겁니다. 다만 성과 관리는 있는 거죠. 네, 요 예시가 이제 평가랑 성과 관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좀 와닿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기능과 관련된 질문도 주셨어요. 네. 보직장의 평가를 권한 위임. 네. 평가권자가 본인이 실제로 평가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위임하는 기능은 플렉스에는 아쉽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네네. 혼자 일하는 업무가 많은 직군. 네. 다면 평가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동료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요. 어, 다만 이제 그분이 일을 할 때에 무엇을 어떤 타겟으로 일을 하실지는 조직장님 또 대표님과는 싱크를 사전에 하셔서 그 진행 상태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협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리더와 합의했던 목표 내용이 있고 그분이 수시로 어떤 진행 상황을 했는지를 남겨주시면 같은 회사에서 협업은 안 했어도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동료분들도.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저희 컨설턴트 말고 파트너스라고 해서 이제 아예 훨씬 심화된 진단 및 이제 해결책을 제도에 대한 거, 뭐 체계에 대한 것들, 플렉스 제품 이외에도 진행하는 파트가 있어서 조금 질문들 중에서 이런 제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심화로 우리 회사는 도움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저희 회사에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 파트너스 팀에서 진단 미팅을 진행해서 도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평가 트렌드 그리고 플렉스 리뷰 제품 어떻게 또 활용을 하시면 회사의 어떤 성장에 도움을 가져가실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지금 평가 시즌이다 보니까 좀 급하게 회사에서 평가 진행을 하시려고 좀 대기하시는 것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플렉스 결제 관리 메뉴에서 그 리뷰 모듈을 바로 추가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추가해서 사용 가능하시고 요번 주에 웨비나 오늘 오셨던 분들 중에 요번 주에 리뷰 구독을 추가하시는 케이스에는 저희가 바로 결제해서 활용 가능한 10만 크레딧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문항이 좀 궁금하다. 실제로 어떤 문항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경우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참고하실 수 있는 문항 예시들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렉스 리뷰 제품 관련해서 네, 뭐 구독하는 것에 관련된 궁금증 혹은 실사용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여기 저희 대표 번호 혹은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저희 쪽으로 이제 소프트 메일이나 대표 번호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자유롭게 주시고요. 네, 오늘 리뷰 웨비나 세션은 마치도록 하고 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진행한 이제 영상이나 관련 자료들은 나중에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 통해서 올라갈 테니 거기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